안녕하십니까. 이시영 TV입니다. 요즘 저는 이 자기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때는 회사만 믿고 열심히 일하면은 뭐 아무런 걱정이 없었죠. 퇴직금도 주고 뭐 다 했었는데, 그러나 그러던 회사가 어느 날 갑자기 완전히 부도가 나서 정말 퇴직금도 한 푼 못 받고 쫓겨나왔던 이 젊은이들. 여러분, 지난번 IMF가 바로 딱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이제 IMF를 왜 우리가 당해야 되느냐. 이건 아마 뭐 경영을 하시는 분들이 다 진단을 했겠지만, 그때 저로서는 제가 그때는 신문사에 칼럼을 쓰고 있을 때인데, 이거는 뭔가 이 경제 전문가들도 이게 뭔가를 잘못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이 나서 사실은 그런 문제를 제가 몇 번 신문에 칼럼으로 쓴 적이 있는데, 예를 들면 그때는 이랬습니다. 달러가 부족하니까 우리가 이 소동이 났습니다. 달러가 없으니까 정말 당장 외국하고도 통상도 안 되고 이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젊은 애국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달러를 너무 펑펑 써서 그렇다. 달러를 안 써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이죠. 그리고 달러가 바닥이 나서 IMF를 당했으니까 그 달러를 안 써야지. 여러분, 이거는요, 상당히 유명한 방송국에서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국산품 이용을 하자. 심지어는 어떤 회사에서는 외국 차에는 기름을 팔지 않습니다. 강남에 그게 저는 월스트리트 저널을 보고 처음 알았어요. 그런 게 있는 줄 알죠. 또 심지어 그 애국 충격에 넘치는 아이들은 외국 차에다가 발길을 막 하고, 또 어느 그 회사는 저는 지금도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이름이 꼭 무슨 영어로 돼서 마치 이 미국 회사 같은 이름이야. 그래서 이 회사 광고에는 이것은 한국 회사입니다. 그런 광고도 하고.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정말 도저히 이게 뭔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되고, 우리 젊은이들이 너무 세계를 보는 눈이 좀 좁구나. 여러분, 이 세계는 좋든 싫든 자본주의, 이 자본주의 국가에는 이게 소위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 우리 한국적인 국수주의적인 애국만 떠들어가지고는 이것은 절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제가 그때 한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외제차에 발길질을 하는 사람, 그런 사회에, 그런 나라에 어떤 미친 사람이 달러를 메고 올라와서 장사를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한 푼이라도 정말 달러를 갖고 오는 사람한테는 장소 환영을 해야지. 이게 달러를 쓰는 사람을 그렇게 테러를 하고 기름도 안 판다 그러면은, 여러분, 내가 그때 생각에는요, 어느 한 방송국에, 요즘 방송국 PD 그러면 다 천재들 아닙니까? 그런 친구들도 그렇게 속이 비잡더라니까요. 국산품 이용하자는 라디오 방송을 했습니다. 몇 달을 했어요. 그 미친 애들 아닙니까? 아이고, 난 정말 이렇게 이 세상의 흐름을 보지를 못하는구나.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게 바로 그 사람들의 생각의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그게 싫어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거를 따라가지 않으면은 세계 추세를 따라갈 수 없는 겁니다. 괜히 한국의 국수주의적인 그런 생각만 해가지고, 애국심을 발휘해가지고 우리끼리 뭘 해가지고,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이게? 정말 너무나 의의가 없는 일이 우리 한국에 정말 벌어진 겁니다. 그 당시 생각하면은. 근데 지금도 저는 요즘 가끔 보면은, 이게 뭔가, 이게 자본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이 우리한테는 아직 생활화가 덜 됐구나. 그런 생각을 정말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본주의라는 것은 무한 경제입니다. 어쨌든 경쟁을 해서 이겨야지. 이 정말 약육강식 그런 세계가 정말 끝없는 정말 이기주의와 그 다음에 무한 경쟁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현대 자본주의의 사회인데, 그래도 이 서구의 자본주의가 그래도 건전하게 이만큼 잘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은 제가 보기에 거기에는 신의 손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그 신의 손이 브레이크를 거는 겁니다. 그게 무한 경쟁을 하더라도 요까지는 해라. 더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런, 이런 신의 손에 있습니다. 정말 이 약육강식의 원리를 같으면은 잘 사는 사람은 잘 살지만 이 못 사는 사람은 정말 못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제가 그때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만 하더라도 미국에는 소위, 그래서 그게 뭐 종교적인 경제관이랄까요? 무엇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많이 벌어서 단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부정을 해서 버는 게 아닙니다. 페어하게, 정정당당하게 그렇게 정말 참 벌어야 된다. 그렇게 많이 벌어서. 이 사람들은 그 많이 버는 것이 오히려 그거는 신의 계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서 회사가 발전하고 내가 발전하고 그리고 내가 돈도 많이 벌 수도 있고 이것이 바로 신의 계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많이 벌어서 그 다음에 많이 모아서 그러고 이제 많이 베푼다. 이 삼박자입니다. 이 삼위일체가 건전하게 돌아가면은 자본주의만큼 이상적인 것은 없다. 뭐 여러 사람들이 이 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잘 건전하게 돌아가면 이제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 한국 사회는요, 그런 종교적인 경제관이 확립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조금은 유치한 단계에 이렇게 많이 번다. 근데 벌 때도 보면은 막 급할 때는 부정도 저지르는 겁니다. 페어하지도 않아. 그리고 정도 경영도 못 하는 거죠. 또 그리고 이제 많이 모으는 것. 여기까지는 잘해. 근데 이게 많이 베푸는 게 인색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서점에 가보면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는 정말 질로 쌓여있는데 어떻게 하면 돈을 잘 쓸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잘 베풀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책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우리는 이 베푸는 데 대한 이게 아마 부자의 전통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서, 옛날에 뭐 부자라 하면 뭐 몇 사람 딱 그 참 이 농지 뭐 몇만 평씩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부자인데 이제는 이제 그런 부자 시대는 이제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요즘 말하면 이제 우리도 이제 재벌도 생기기 시작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베푼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인색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88 올림픽 할 때만 해도 우리나라 70%가 우리가 중산층이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제가 어디 가서 강연을 하면서 물어도 중산층이 없는 겁니다. 저 위에 몇 사람 아니면 저 바닥권이라고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있는 이상 이게 나라가 튼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라는 중산층이 튼튼해야 튼튼합니다. 여러분 미국이 튼튼한 것은 미국은 중산층이 튼튼합니다. 그래야지 나라가 튼튼한 거예요. 그래야지 이 시장도 돌아가고 살 건 사고 팔 건 팔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런 사회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다. 하는 것이 저는 그저 늙은 정신과 의사의 노파심이겠죠. 고로 제가 자꾸 자기 책임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건강만 해도 뭐 제일 중요한 것은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건강에 관한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참 불편해가지고 병원 신세나 요양원 신세를 져야 된다 그러면은 이 정말 참 딱한 사람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제는 모든 것은 자기가 책임을 지는 그런 이제 시대가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가 참 자율과 자립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컨트롤하고 또 자기 스스로 설 수 있는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또 건강적으로나 자기 혼자 설 수 있는 그런 정말 사회를 또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훈련을 그렇게 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너무 걱정이 돼서 그런지 그런 이야기를 함께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